그 돈을 다시 돌려준 건 아닌가요? 그 한마디에 상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거래는 분명히 정당했고 절차도 빠짐없이 밟았으며 법적 기준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 한 장에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뭔가 숨기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 듯한 문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저가 거래로 의심된다는 내용과 함께 입증하라는 요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거래 방식, 심지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소명하라는 요구까지. 이거 혹시 다운 계약으로 의심받는 건가요? 질문을 던진 당사자는 떳떳했지만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가족 간 거래였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도 받은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거래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가 실제로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저렴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건 단지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던 개인 사정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의심을 시작했을 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저가 양도도 어떻게 의심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의 거래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 어떤 문서들이 요구되었고 어떤 해명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래는 정말 문제없이 끝났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제 지인 한 분이 최근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소명 요청서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거래는 제가 사전에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상담까지 마친 상황이었기에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가격도 적정 범위 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명 요청이 온 겁니다. 문서를 받아보신 당사자분도 당황하셨죠. 오늘은 그분의 사례를 토대로 왜 이런 소명서가 날아올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가 22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 소명 및 조사 건을 맡아온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 간 부동산 저가 양도를 검토하거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저렴하게 넘기면 증여세를 일부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시가보다 3억 원까지 저렴하게 양도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지인께서 양도하신 경우도 경기도 내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이었는데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포착되면서 관할 구청에서 거래 내역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편으로 날아온 공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평소 구청에서 연락이 올 일이 없던 분위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와 근거만 명확히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 구청에서 보낼 일이 없던 분위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 양도 의심이라는 문구가 담긴 공문이 있었고 상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죠. 본인은 적정한 절차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요청은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가 양도를 했다고 판단된다는 표현 자체가 마치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더욱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당시 거래는 지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전부터 절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시장 가격도 신중하게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거래 대상은 경기도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이었고 시세는 대략 4억 원 수준이었으나 거래가는 3억 원 초반대로 약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흔히들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저가 양도하면 문제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이 기준은 국세청이나 국토부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뿐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실제 거래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과세 기준이 시가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취득세나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거래 차익이 9천만 원으로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금 흐름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은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문에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처음에는 봉투만 보고도 긴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에는 명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구에서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저가 거래 의심으로 통보되어 해당 거래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첨부된 서류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빙 자료, 실제 자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수표, 현금 등, 매도인 입금 내역 및 자금 사용처 증빙.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매도인은 그 자금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받았고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매수인이 지인이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유상 거래였는지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거나 현금으로 반환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 모두, 즉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통장 내역을 거래일 전후 2주간 제출해야 했고 가능한 한 모든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현금 인출이 많거나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건을 다운 계약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급하게 매각한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전 상담과 문서, 정비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거래였다고 해도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서류만 받아도 불안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와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거래는 작년 말쯤 이루어졌고 소명 요청은 올해 4월경에 도착했습니다. 공문을 받고 난 후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도 꽤 까다로웠습니다. 매도인인 지인뿐 아니라 매수인 측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했죠. 자료를 제출한 이후 구청에서 한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을 요청받았고 그때 담당자와 통화하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이내면 정상이 아닌가요? 왜 저희가 소명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기준 범위 안에 포함되긴 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이나 계약의 특수한 정황이 포착되면 내부적으로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소명 요청은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시점, 거래 방식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제출한 통장 내역도 철저하게 검토되었고 다행히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장 내역이 흐름상 자연스러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일부러 맞춘 건 아니냐는 농담 섞인 질문도 받았지만 모든 과정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기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포착할까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포착되어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그 거래가 실제 유상거래인지 금전 외에 다른 형태의 대가가 오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래 후 돈을 되돌려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결국 이 사례는 약 4억 원짜리 입주권을 3억 원 초반에 거래했지만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소명이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회신이 오기도 하지만 자금 흐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화로 종결 사실을 안내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가 양도는 분명 세금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요. 자칫 범위를 벗어나거나 문서가 부실하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만약 시세가 4억 원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는 3억 원이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양도가액은 시가인 4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 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도 시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가 3억 원이고 취득 당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다면 과세 당국은 시가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3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35에서 40% 이상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적절히 나눠 계산할 수 있어 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가 양도나 증여를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가 양도가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단순히 세금 줄이기라는 접근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가 양도 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소명 요청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이타의 최승혁 세무사님을 모시고 저가 양도 소명 절차와 실제 자료 준비 과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학교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 양도에 대한 소명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드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가 양도 절차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 전후 통장 내역 일반적으로 이주 범위.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기본으로 요청되는 항목이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 기준 전후 2주 내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기관의 판단이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유무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끔 일부만 제출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할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해당 건을 의심 거래로 간주하여 국세청에 통보되고 더 나아가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장 내역은 꼭 빠짐없이 가급적 상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의 출처 증빙 근로소득, 상속증여, 금융대출 등, 자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수표, 현금 등, 현금 사용 시 해당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설명. 매도인 쪽은 이와 반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받은 자금의 수령 방식 계좌이체 내역, 수표 입금 내역 등,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처 증빙. 예를 들어 받은 돈을 예금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재투자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거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영수증 등도 챙겨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행정기관은 단지 왜 싸게 팔았느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거래가 실제 유상 이전인지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 돈 외에 다른 거래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는 명백한 무상 이전 또는 형식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가 양도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꼼꼼한 준비와 정직한 거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소명은 단순히 문서 확인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가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 거래가 소명 요청이 들어올 만한 구조인가?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가 양도를 실제로 진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양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나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의 자산 상황, 보유 주택수, 세율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저가 양도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대금을 마련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의 부동산을 7억 원에 양도한다면 자녀는 이 7억 원의 출처를 자금 조달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부모 역시 이 돈을 실제로 받은 내역과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저가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가 산정입니다. 저가 양도는 말 그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만약 과세관청과 시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면 이후 소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가 30억 원이라면 이는 과세관청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시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라 계약가와 거래 흐름을 맞춰 진행해야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도계약서 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30억 원인데 거래가는 27억 원이라면 계약서에는 27억 원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저가 양도이지만 감정평가서 등으로 시가 기준을 명확히 해둔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차례로 지급하고 중개사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당연히 계약서상에 27억 원으로 신고하게 되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비조정 지역이라도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나중에 소명 요청이 들어올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에 기반해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며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 자녀, 실제 거래가가 27억 원이라도 세법상 양도세는 시가인 30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가 시가보다 일정 기준 이상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 또한 30억 원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의 5%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시가 30억 원과 실제 거래가 27억 원 간의 차액이 3억 원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30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7억 원에 거래했지만 세무신고는 30억 원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양도를 왜 해야 하나요? 세금도 그대로라면 혜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증여나 부담부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양도만의 장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30억 원인데 자녀에게 27억 원을 양도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3억 원을 절약한 셈이 됩니다. 이 차액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는 30억 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세금 부담은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이 낮다는 점에서는 자녀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양도할 경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은 없지만 자녀가 추후 양도 시에는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받게 됩니다. 만약 향후 자녀가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도 차익이 더 커지면서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저가 양도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산 상황, 주택 보유 상태,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자금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소명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문서가 완비되어 있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가 양도는 잘 활용하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부터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간 실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소명과 세무조사를 해결해온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